자, 지금 이제 여기 엑셀 화면 보이시죠? 자, 여기 위에 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를 뭐라고 했죠, 제가? 승관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 위에 있는 얘네들을? 데이터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애들이라고 했고, 그거를 가지고 메타데이터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런 모양이랑 똑같이 여기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이름은 사이트1이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나는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왼쪽에 보면 선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한줄 실행해서 바꿔주고 보면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쪽 상황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create, 자, 여기까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create 테이블 하면 뭐예요?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article이라고 하면 뭐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나는 테이블을 만들 건데 테이블의 이름은 뭐다? article이다. 그리고 여기는 소괄호를 열고 닫고 뒤에 세미콜론 찍고 여기는 엔터를 한번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탭키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이거는 문자 100개. 그 다음에 자,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백틱을 감싸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 이렇게 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테이블 하나를 만들겠다. 나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뒤에 세미콜론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 하실 때는 스페이스바가 아닌 탭을 눌러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바디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대문자로 나오는 거는 키워드라는 거니까 이렇게 백틱으로 감싸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지금 성공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엑셀로 이제 표시를 하면은 여기서 이 부분만 먼저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드는 중인 거고요. 메타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 그냥 쓰고요. 얘가 뭐가 이제 쓰면 되는데 얘가 이 타이틀과 바디, 그러니까 즉 이 타이틀과 바디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 데이터는 타입은 뭐다, 이런 거를 여기서 미리 정해줘야 돼요. 테이블을 만들 때. 그래서 이거는 캐릭터라고 읽고요. 이 뒤에는 100, 뭐가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 여기서 이제 요거는 캐릭터라고 읽고요. 문자라는 뜻이고요. 문자 100개. 뭐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쓸 것인가. 그러니까 알파벳은 아마 100자가 맞을 거고 한글은 좀 더 쓸 거예요. 그래서 조합되는 데이터가 이러고 나서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성공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show tables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은 우리 사이트1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article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그쵸? 지금 사이트1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지금 잘 나온다. 자, 데이터베이스들 보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 show 데이터베이시스죠. 그리고 자, 사이트 1 데이터베이스 생성. 이거는 사이트 1 데이터베이스 선택인 거고요. 이거는 테이블 보기. 이걸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존재해야 된다 라는 거. 이거는 테이블 생성, 아티클 테이블 생성, 이렇게 주석을 남기실 때는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남길 때는 보통 이렇게 앞에다 샵 버튼 하나 넣어주시고요.
또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이 안쪽에다가 긴 거 남길 때는 이걸로 이제 위아래를 감싸시면 돼요. 이렇게. 아무튼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하고 이 안쪽에 테이블 있죠. 얘네들의 모양 있죠. 아까 우리 이제 MySQL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여기 클릭하고요. F6키를 누르면은 얘 모양이 나와요. 행의 이름은 타이틀 바디고요. 데이터의 타입은 이제 뭐 이렇게 나온다. 길이는 이렇게 적고. 그래서 이 엑셀은 이제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같이 보여주는 거고, 엑셀을 가지고 뭐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참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MySQL을 써서 이제 SQL YJ에서 했던 행위들을 이제 하는 거고, DB 안에다가 지금 현재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자, DB라고 하는 거는 큰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폴더가 하나 생기고요. 이제 그 안쪽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그에 맞는 명령어를 쓰면 되는데, 여기 있는 테이블들은 폴더 안에 있는 엑셀 파일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표 같은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데이터가 들어가는 곳은 이 테이블 안쪽이라고 했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데 내가 만든 데이터를 DBMS에 넣겠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DB에 넣겠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해보면은 어떤 해당 DB에 있는 테이블에 넣겠다라는 말이 조금 더 올바른 말이 될 거다. 왜냐면은 DB는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를 내가 만든 테이블에 넣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을 잘 다뤄야 하는데요. 테이블들을 묶어서 다니기 위해서 DB가 있는 거고요. 이런 DB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다? DBMS가 있는 거다. 순차적이에요. 어렵진 않아요. 이제 실제로 값을 넣어볼 거예요. 이 타이틀에다가는 아래에 제목 1, 그 다음 여기 바디에다가는 내용 1을 넣어볼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떤 키워드를 쓰냐? 여기서는 이제 자 데이터 삽입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insert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자, 어떤 문장을 쓸 때는 작은 따옴표를 쓰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을 뭔가 뜻할 때는 백틱으로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insert into 그 다음에 여기다가 article이라고 하면은 article이라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ep title에는 우리가 제목 1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body에는 내용 1을 넣을 거다. 이렇게 하고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지금 적용이 됐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하고서는요. 이제 show tables를 가면은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엑셀은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 이제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 엑셀 문서의 이름을 자 article이라는 이름을 가진 엑셀의 이름으로 요거를 저장을 하면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show tables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저장해서 바탕화면에서 요 엑셀 파일을 보게 된다라는 거는 자 지금 이제 이 왼쪽에 여기서 article이라는 테이블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컬럼에 보면 안쪽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구조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F6키를 누르게 되면은 구조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이는 컬럼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컬럼이라고 하는 것들. 이 컬럼이라고 하는 애들은 열을 뜻해요. 그래서 타이틀과 바디를 넣긴 넣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넣는 걸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데이터를 한 번 더 넣어 볼게요. 자, 데이터 삽입을 할 건데 이번에는
제목이 내용 2를 할 거예요. 이게 뭐 한 거냐면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뭐 한 거냐면 여기다 우리가 제목이 내용 2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실행.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까보려면은요. 자, select라는 걸 써줘야 돼요. select 그 다음 뒤에 요 뒤에 오는 거는 원래 컬럼이 옵니다. 근데 이 표시는 뭐냐면은요. asterisk라고 해서 all을 뜻해요. all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체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건데 컬럼을 전체 다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from 뒤에는 테이블의 이름이 와요. article이라고. 자, 여기서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자, 이 화면과 지금 같죠? 보시면은 두 개가 일치해요.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select 뒤에 all이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 article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그리고 이 타이틀과 바디에 있는 컬럼 안에 있는 데이터를 싹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자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타이틀을 써준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제목만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사해서 자 바디라고 해주게 되면은 내용만 나오고요. 여기에서 나는 순서를 바디가 먼저 앞에 오고 타이틀을 뒤에 줄래 하면 이렇게 쓴 다음에 아티클이라고 하면은 순서가 두 바퀴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제 우리는 컬럼이 지금 이 안쪽에 정의된 게 바디랑 타이틀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 개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는 타이틀이 앞에 왔으면 좋겠어 하면은 얘를 앞으로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select 뒤에는 컬럼이 온다. 그리고 from 뒤에는 테이블이 온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넘버라고 했을 때 이것도 바뀌는 거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에러가 난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가지고 와서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자, 보면은 대충 unknown 컬럼 in field list 오류로 SQL 쿼리에서 참조하는 컬럼이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을 때, 즉 이 넘버라는 컬럼이 우리가 지금 조회하려고 하는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에 없어서 이거는 오류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를 쭉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된다? 번역기에다가 그냥 붙여만 넣으면은 필드 목록에 알 수 없는 열의 번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우리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에는요. 이런 거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무튼 에러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select라고 하는 거는 조회하는 겁니다. 뭐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우리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우리 테이블 안에 이 10까지 포함해 갖고서는 싹 다 조회하는 거고요. 전체를. 타이틀만 주게 될 경우에는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타이틀이라는 컬럼에 대해서만 조회를 한다는 거고요. 바디를만 써주게 된다고 하면 이 테이블 안에 있는 바디라는 컬럼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조회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컬럼이 존재할 때 이 두 개만 써주게 되면은 순서는 바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이틀이 나온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반대로. 하여튼 요게 select라고 하는 게 조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10일이에요. 그 중에 하루를 썼고 이제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설계까지는 아마 하기가 힘들 겁니다. 설계는 제가 여기서 설명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테 중요한 거는 일단 데이터 조회만 잘하면 돼요. 근데 데이터 조회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쏙쏙 뽑아낼 수 있는 거. 그런 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하다.
요 수업에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도 풀어보고 개념도 배울 거고. 아무튼 요게 지금 한 거 보면은 자, show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생성,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테이블들은 뭐가 있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show tables를 했는데 나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정의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은 이 좌측 위를 한번 보세요. 선택을 한 게 내가 방금 전에 만든 거를 제대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테이블 생성 할 때 이게 이제 컬럼이 되는 거죠. 이 타이틀이라는 컬럼에는 문자 100개를 저장할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 100개 저장할 수가 있고, 이런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을 때는 각각 타입에 맞는 거, 여기다가 타이틀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문자를 넣을 때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감싸줘요. 백틱이 아니에요. 작은 따옴표. 숫자를 넣을 땐 그냥 넣어도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데이터 삽입.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얘를 또 실행하면은 이렇게 돼요. 엑셀이 어디 갔냐? 또 아닌데? 여기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얘를 또 실행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 다 까보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뭘 기억하면 되냐? 그냥 테이블은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렇게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조회할 때는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구나 정도.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수업 페이지에다가. 그 다음에 일단 잠깐 영상을 여기서 멈춰 놓을게요. 풀어볼게요. 자,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보여주면 되겠죠. 결과로 show databases가 되겠죠. 자, 실행하면은 데이터베이스들의 목록을 아주 잘 출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선택 use MySQL, 여기다가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실행하면은 여기 에러만 안 나오면 돼요. 그리고 선택이 됐는지 정확하게 해보려면은 이 쿼리가 실행이 되겠죠. show tables라고 하는. 그러면은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이 쭉쭉 나온다. 그 안에 DB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의 구조를 하면 되는데, 구조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describe라고 이제 써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DSC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둘 다 똑같이 테이블의 구조가 나와요. 이 DSC는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근데 아무튼 앞쪽에다 써주게 되면은 해당 테이블의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필드에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이 안쪽에 있는 타입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키값이 나오죠. 뭐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주키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아무튼 요거나 요거를 활용을 해서 구조를 확인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검색을 해서 문제를 잘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존에 보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예요. 자, 일단 이걸 하기 전에 드롭 데이터베이스에 보드라고 한번 하고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에러가 나요. 왜 그래요? 자,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보드라는 거를. 왜?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존재한다면 삭제죠. 자, 이럴 때는 여기다가 if라고 써주시고, if는 만약에죠? 그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삭제를 할 건데, 만약에
자, 데이터베이스 삭제를 할 건데 만약에 이게 존재한다면 삭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은요, 좀 전이랑 다르게 자, 에러는 안 나와요. 왜? 일단 이 쿼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경고 메시지가 떠요. 그리고 여기에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실행을 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일단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든 말든 일단 이 쿼리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된다. 있으면 삭제인데 일단 실행은 돼요. 단 경고가 뜨는 거는 없으니까 알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으래요. 보드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면 create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뭐예요? 보드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실행하면 만들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자, 아까 전에 경고 메시지가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죠, 그쵸? 정상적으로 삭제가 됐고 하니까. 아무튼 차이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만들어 주고요. 자, 잘 추가됐는지 확인하려면 사실 뭘 해야 되냐면은 show databases라는 걸 하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보드라고 하는 테이블이 우리 여기에 나오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추가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는 건 뭐예요? use 보드 이렇게 하거나 뭐 백틱으로 감싸거나 실행하면은 잘 선택이 됐다라고 나오고요. 상단 위에 보면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테이블 확인 show tables 실행하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왜? 이 안쪽에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뭐 테이블이라는 거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데이터도 당연히 없는 거고 테이블이 없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안 알려드린 게 구조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있다면 삭제하는 거 이런 것들 사실 처음 보기 때문에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MySQL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테이블 구조 확인이라고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도 여기에 describe 또는 DSC를 하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employees라고 하는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하려면은 describe employees 또는 DSC employees를 실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삭제라고 하면은 삭제하기 위한 명령어가 여기에 아마 나올 거예요. 조금만 검색하면 나올 텐데 존재 여부? 존재 여부 삭제? 뭐 대충 검색어를 이렇게 주면은 여기 이런 것들 나오죠? exist라는 거. 뭐 검색어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되는데 근데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이 문제는 그냥 딱 문제로만 보시면 돼요. 이걸 너무 깊게 들어가서 왜 나는 이거 못 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차피 오늘 처음 만약에 내가 이걸 배운다 하면은 당연히 오늘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단 이거를 배우고 나서 집에 가서 이걸 자유자재로 내가 생성하고 삭제하고 데이터베이스 선택할 수 있는지 테이블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자유자재로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좀 반복적으로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 모든 걸 하실 때 있잖아요. 예습은 필수가 아니에요. 근데 복습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복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 중요도에 있어서는 아무튼 여기까지 한 거 제가 정답은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그거는 수업 페이지 참고해서 올라온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 다 올려놨고요.